이 좀 쉬운 질문부터 먼저 네, 드리자면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이렇게 양극단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한국 안에서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나라도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요게 이제 또 기독교인들은 그게 이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떤 성전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지지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아니 거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 이상한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쫓아내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굉장히 양극단이잖아요. 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신학적인 네. 견해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깜냥은 아닌 것 음, 같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죠. 지금 우리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신다. 그리고 언젠가 그 종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일종의 뭐 세대주의에 입각한 계승신학, 언약신학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게 어딨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다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정한 어떤 혈연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예수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네. 이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대체 신학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는 후자에 좀 가깝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걸 다 떠나서 이제 한 명의 사회과학자이자 네. 국제정치학자로 네.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러면서도 매년 개학을 갱신하는 서리 집사로 네. 바라볼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고 하면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 시신을 십자가에 거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착시현상에 네. 빠지냐면 자꾸 이걸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틀로 세상을 보려고 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과 이교도들을 징치하신다, 벌 주신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답이 없는 것 네. 같고요.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기꺼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좋아하셨던 예수의 시선으로 볼 때, 과연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음, 죽었고, 음, 2만 명 가까운 그 사망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음.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크리스찬들의 시선이 과연 어때야 할까? 저는 이미 답이 저에겐 정해져 네. 네.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2000년 동안의 소위 반유대주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라든지 또는 러시아 짜르의 압박인 포그롬을 통해 네.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버텼을 때의 이스라엘의 가치는 네. 총을 들고 무장 투쟁을 전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로 알고 그 핍박과 고난을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때가 이르러서 나라가 세워졌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는 정말 공감도 많이 하고 동의도 하고 음. 대단한 민족이다. 이거는 전혀 네. 부인하지 네.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서사가 아닌 음. 가해자의 네. 서사가 네. 만들어지는 것은 과연 저게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죠. 음.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그 이스라엘이 1948년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근데 그때부터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국가가 이제 온전한 독립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로서 이렇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치렀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하고.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약간 이렇게 상시적으로 체득된 건 아닌가. 아예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일종의 그 1948년 5월 14일에 예, 이스라엘의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이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건 거의 2000년 만이죠. 음,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 이제 무너지게 되고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예. 하다가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인 뭐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데와의 교전이 예.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란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음. 되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예. 정도로 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건 또 사실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라고 하는 건 예.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이슈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2023년 10월 7일의 하마스의 테러는 그거는 무도한 일이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2023년에 일이었죠.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자위권 차원에서의 자기 방어는 맞는데 예. 1200명 죽음에 대해서 7만 명의 죽음으로 보복하는 것이 과연 음. 상식과 통념에서 합당한 건가에 관한 거죠. 그 면에서는 이스라엘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예. 거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이스라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 지금 어떤 세계관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 전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이 비례 균형이 안 맞는 엄청난 이제 보복을 했잖아요. 네. 2023년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야, 이건 너무하다. 우리도 뭐 물론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지만 이거 우리 한 좀 살살하자. 아니면 좀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이제는 좀 뭔가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여론들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지만 소수고요. 어,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감정선을 음, 보면 음, 우리가 지금 뭐 몇만을 더 죽이느냐의 문제가 지금 음, 들어와 있는 게 음, 아니라 1200명을 정말로 무도하게 살해한 하마스가 여전히 거기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 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놔둬 버리면 새로운 보복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저기를 뿌리째 뽑기 전에는 숫자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네. 하는 게 감정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음, 전문가들은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마스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계속하면 진짜 우리가 안전해지나? 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네, 되는 네, 거죠. 그 전투 여단 중에 네, 사령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해라. 음, 하마스 대원의 80%는 지난 십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유자녀들이다. 고아들이다. 아이고, 지금 너네가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앞으로 미래의 하마스 대원은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게 된다. 아휴,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네, 그거는 통계로 입증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잘 지내기 원하고 음, 좋아서가 아니라 음, 살고 싶어 하는 건데 음, 폭격에 의해서 부모가 죽어간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10년, 20년 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게 네, 이스라엘의 지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브리 대학, 텔라비브 대학, 그다음에 와이즈만 두 개 더 있는데 우리를 따지면 굉장히 좋은 학교 예, 총장들이 연명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스라엘이여 당장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 무도한 공격을 멈춰 주십시오. 이게 어, 우리가 안전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도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대학 교수들이 예, 서명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 이스라엘은 교수들이 안 나서고요. 총장들, 5개 대 주요 총장들이 딱 음, 해가지고 음, 아주 정중한 언어로 음, 네타냐후 총리와 음, 내각에게 그 이제 탄원을 하게 되고 음, 그렇다면 그 여론은 분명히 있는 예, 거예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그 국가를 건국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성적으로 이 정도에서 스탑합시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숫자라든지 뭐 분쟁의 어떤 뭐 다툼 이렇게 보이지만은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는 그게 어떤 불안감, 공포감 또 자기가 겪은 거에 대한 원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이슈들과 또 그것이 또 그렇게 또 감정이 고조되면은 여론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우리도 이 여론을 맨날 보는 직업이지만 참 고조되면은 이게 진정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 저희가 좀 약간 밖에서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유대교 국가 같은 느낌을 예, 주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네, 이스라엘은 그냥 좀 거칠게 규정을 예, 하면 예. 거칠게 나누어 보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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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도로 나눠집니다.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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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 예. 예. 그래서 맨 오른쪽에 20%가
아주 열혈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음. 하레디라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교 예. 그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30%는 보수적인 유대교인들이라서 이 예. 친구들은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야훼의 간섭과 개입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예. 있습니다. 예. 중도 30%는 예. 우리가 그냥 노미널 주라 그래서 예. 뭐 종교를 물어보면 유대교인이라고 하지만 음.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냥 약간 약- 명절처럼 약간 날라리 유대인이네요. 네. 예. 왼쪽에 30%는 완전 예. 세속주의자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유발 하라리류지야. 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라는 게 이제 픽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 정도 먹고 살게 했던 주요 핵심 뭐랄까요, 세력이랄까요? 사람들은 중도와 보수 일부, 그다음에 세속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음. R&D도 하고 무슨 뭐 음. 바이오도 하고 유전자도 막 이런 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날의 예. 견고한 걸 예. 만들어낸 거죠. 어. 이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는 게 전혀 해피하지 않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나라가 점점 중세화되고 있다. 음. 이 하마스가 도발했을 때 네타냐후가 내놓았던 그 전쟁을 선언하면서 내놓았던 그 표현이 아말렉을 진멸하라였습니다. 아말레.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유엔이나 국제사회나 무슨 뭐 평화 제네바 협약이나는 이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예. 아말렉이니까요. 예. 그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음. 근데 네타냐후가 원래는 이 보수 정파의 지도자였는데 예. 이 20% 쪽으로 점점 내면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게 내면한가요?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뭐 몰아가는 그런 건가요? 출발점은 이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선 예. 이스라엘은 무조건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네타냐후가 그동안 했던 어떤 그 독직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등을 돌렸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강경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처음에는 연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도구화를 했는데 요새 보니까 내면화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어.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 같은 느낌.